100일 맞은 독일 연정, 사회민주당 대표 클링바일 성과 있었지만 잡음도 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독일의 연정, 체데우 체에스우, SPD 정부에 대해 라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SPD 당대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라일리세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준비 기간 없이 빠르게 손을 맞춰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 예산안 처리, 경제성장 촉진 패키지, 연금 개혁안, 인프라 특별기금 합의, 국방비 증액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함께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정 내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체에스우 대표 마르쿠스 제더는 4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도 시민급여를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을 제기해 SPD에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미 연정 협약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무시한 제더의 발언은 연정 신뢰를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사 3명의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SPD가 추천한 프라우케 브로지우스 게어스도르프 후보에 대해 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체데우 체에스우가 반대표를 던져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바일은 우리가 합의한 사안은 지켜져야 한다. SPD는 이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클링바일은 현 연정을 전임 정부였던 신호등 연정과 비교하며 지금 정부는 그 시절과는 매우 다르다며 연정 내부 갈등이 당시보다는 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SPD뿐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연정 내 체데우 체에스우 의원인 잽 윌러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운동 당시 재정 건전성 유지와 그냥 해보자는 키치 아래 나섰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 국경 통제 연장 발표 이후 국가들 비판 속 강경 노선 유지.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국경 통제를 지속할 것이며 필요시 추방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경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9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지난 5월 8일 흑적 연정 출범 직후 내무부 명령을 통해 그간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국경 검문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가입한 생겐 조약의 핵심 원칙인 국경 개방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로 폴란드 등 인접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범죄자는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으며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강제 추방 확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로의 송환 항공편을 추가로 조직 중이라며 특히 범죄자를 중심으로 송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치권 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의 강경 노선은 독일 내 정치권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송환 확대와 국경 통제가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쉥겐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브린트는 국가 주권과 시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연방 내각과 유럽 전역에서 이민과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독일 수출 산업의 위기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시대는 끝났나? 독일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인 수출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보호주의 강화, 새로운 기술 강국의 부상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은 기존의 거래 관계를 잃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다니엘 슈텔터는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지역화하려는 흐름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디글로벌화가 수출 중심 국가인 독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이 지난 경기 호황기 동안 구조적 개혁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는데 즉 낮은 생산성 증가, 과도한 행정 절차, 고에너지 비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독일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독일은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며 수출 챔피언으로 군림했지만 현재 세계 시장에서 독일이 3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제품군은 5,300개 중 약 180개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2010년에는 240개에 달했다는 점에서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텔터는 독일의 과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산업은 반등하겠지만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선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는 더 이상 자동으로 팔리는 보증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 불법 고용 근절에 나선다. 독일 정부가 불법 고용 소위 검은 일자리 슈바츠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을 내각 차원에서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라스 클링바일 재무장관과 베어벨 바스 노동장관은 이날 베를린의 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단속 과정을 참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독일 전역에서 촉발된 불법 고용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7억 6,600만 유로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3억 6,900만 유로는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과된 벌금은 3천만 유로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건설업 외에도 불법 고용 의심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된 바버숍, 네일 피부 관리실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단속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들 업종의 종사자는 근무 중 신분증을 소지하고 단속 시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도입되었습니다. 바스 노동장관은 불법 고용과 복지 사기는 결코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직업센터와 공유되어 부정, 수급된 복지금을 빠르게 환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도미니크 엔스테 박사는
독일 내 약 330만 명이 불법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로 인해 매년 최대 500억 유로의 매출 손실과 160억 유로의 세금 사회보장,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림자 경제와 불법 고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국가는 없다며 기대치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로지우스 게르스도르프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 선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프라우케 브로지우스 게르스도르프 교수가 8월 7일 공식적으로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더 이상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후보로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주와 며칠 동안 김인기 사연안 내에서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나의 선출이 배제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며 일부 김인기 사연합 의원들이 나의 선출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그녀의 사퇴를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며 김인기 사연합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마티아스 미어시 SPD 원내대표는 김인기 사연합 일부가 그녀의 선출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며 심지어 후보자와의 직접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기민연합이 지지를 철회한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책임은 연합 원내대표인 옌스 슈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독일 연정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내 협력 기조에도 금이 간 것으로 평가되며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